팔고 똘똘한 한 채 음마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지만 세무사들도 복잡해하는 이 막대한 규제 속에서 예. 내가 처한 상황을 막상 계산을 해보니 이 양도세가 나오더라. 예,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 예. 이 양도세를 내가면서 절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가는 입장에서 지금 음마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것이 혹시 당투는 아닐까. 대기하시는 분들은 여럿이 있거든요. 대기하는 예. 분들은. 이러다가 누구 하나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누구 하나가 딱 사면 그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서 그게 기준이 되고, 이러면서 어쩌다 하나 거래되는 게 호가를 올리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어요. 다들 대기하시는 딱 이렇게 눈치만 보고 계세요. 거기다가 부동산 표시 광고 제한이 이번에 생기면서 예. 허위 매물에 감소하는 부분도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있나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물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허위 광고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허위 광고가 그러면 나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허위 광고는 일단 이름 자체가 좀 나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허위 광고라는 것은 낮은 금액의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금액의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실매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낮은 금액에 있는 것들을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소위 부동산에서 미끼 매물이라는 것. 잠시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20억이 정상 가격이에요. 예. 19억에도 매물이 나와 있는지요. 18억 5천에도 나와 있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20억이 정상 가격이라면 20억 5천, 20억 7천, 층수나 어떤 것들에 예. 따라서 예. 이런 정도로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나와 있던 게 기존이었다면, 예. 지금 표시 광고 때문에 허위 매물이 18억, 19억으로 유인해서 전화를 받아서 다른 물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허위 광고인데, 네. 그걸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 예. 취지는 좋으나 예.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와서 집을 샀는데 허위 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거는, 네. 와서 이 물건 없어요? 대신 이거 보세요 라고 허탕치는 정도? 네. 그게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피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거래 안 하시면 되거든요. 헛걸음하는 거. 예. 그 정도. 마음에 안 들면은 거래 안 하시면 돼요. 그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시면. 대신 뭐 오신 김에 다른 정보를 충분히 드리니까. 예. 그 정도였었는데, 이 아래쪽에 낮은 금액의 물건이 없으니 금액이 올라가 있는 금액만 있는 거잖아요, 광고가. 잠깐만요. 18억 5천, 19억짜리가 싹 없어진 거네요. 예. 그리고 20억, 20억 5천, 20억 7천짜리만 남는 거죠. 네, 물론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매물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한테도 마찬가지. 매도자한테 예를 들어서 급하게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세가 이런 매물도 나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을 내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허위 매물의 좋은 역할은, 예. 허위 매물의 긍정적인 영향은 예. 매도인의 호가를 낮춰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리가 게 있는 것 같네요. 예, 이런 금액이 있어요. 이런 금액도 거래가 됩니다. 나온 매물이 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면서도 거래가 되고 이랬었는데, 일단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기준이 달라진 거죠. 매도인이 볼 때는 19억짜리는 다 팔렸고, 예. 20억 이상이네 무조건 20억 예. 밑으로 팔 일이 없겠구나라고 혹시 착시를 느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허위 매물이 낮은 금액의 가격을 내리기 위한 미끼 상품의 낮은 매물,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기 위한 높은 금액의 허위 매물 두 개가 있을 텐데, 높은 금액의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22억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도인한테 25억에 광고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매도인은 없어요. 많이 받고 싶은 매도인의 호가들만 노출된다는 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격을 올리는 허위 매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매도인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허위 매물은 착한 허위 매물과 예. 나쁜 허위 매물이 있는데, 가격을 착하다 나쁘다보다 가격을 내리는 허위 매물과 가격을 올리는 허위 매물이 두 개가 있을 텐데, 네. 가격을 내리는 허위 매물만 없어졌고 가격을 올리는 허위 매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상이 그렇다. 예,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변한 가격을 보고 오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동안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모니터 하시면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좋은 현상인지,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잘. 요
호가에 대한 내용으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저희 SKBI 파크 쪽에서 원하시는 금액들이 있어야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는 그런 허위 매물 같은 게 없어서 원하시는 금액을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대가 비슷해서 그쪽에 있는 매물들이 훨씬 더 잘 나갔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다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그 가격을 좀 더 조정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00년한 SKBI 파크를 구입하러 오셨다가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오히려 거죠. 가격의 거품을 보고 놀래서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한쪽으로 뺏긴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음마 아파트를 25억에 허위 매물을 올리니까 25억이면 현대 아파트를 압수공동으로 사야 되겠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예,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만큼 정말 섬세하게 계산하시고 하시지 않고 그냥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작은 정보만으로도 그렇게 차이 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너희 가두리 치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도자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자분들은 되게 서운해하시고 아쉬워들 맞아요. 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은 철저하게 심리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매물이죠. 허위 매물이 가상의 금액, 가상의 금액도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그것 또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시장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들이 거래도 안 될 택도 없는 금액 가지고 올려놓지도 않아요. 광고비도 아깝고 찍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래 못 가겠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런 식의 허위 매물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런 허위 매물이 있었죠. A 부동산에서 매도인한테 의뢰를 받아서 올립니다. 예. 나는 의뢰를 안 받았는데 저 물건이 어디 같으니 번갈아서 올라가 있었죠. 올리는 물건들. 많이 있었죠. 그런 물건들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니 꼭 못하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타부동산이 나온 물건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없는 물건도 올려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부동산에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과거의 얘기고 예, 과거 얘기죠. 예, 과거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뭐 없어졌나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게 있어서 누구한테 무슨 손해가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시장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22억에 내놓으셨는데 내가 21억에 5천원에 광고를 한 거는 저는 21억 5천까지 만들어 볼 자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매도인은 22억에 내놨지만 가격을 내가 21억 5천까지 조절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지가. 전화 안 오나요? 21억 5천으로 올리면 아니 뭐 집주인한테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틈수에 다른 돈을 올리는 거죠. 어차피 매도 호가와 네. 매수인의 원하는 가격은 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어느 누가 그걸 조절하느냐에 따라 맞아요. 계약이 되는 거지 얼마 콜 이렇게 계약되는 일은 맞아요. 없죠. 맞아요. 어쨌든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이 교육받은 네오비의 조영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22억에 받아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따르릉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사모님 계약하러 나오세요. 22억에 팔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예. 내가 이거 뭐 잘못 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계약을 안 한다고 계좌를 안 주시죠.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금액만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무슨 계약서 하나 쓰고 수수료를 그렇게 받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매도인의 호가와 매수인의 호가 사이에서 서로를 설득하여 서로가 원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수수료가 조금 덜 아까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허위 매물이 줄어서 부동산에 쓰는 광고비는 좀 주나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줄겠네요. 예, 뭐 큰 금액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9월 초에 예. 50일이니 10월 중순이 되면 네. 100일이 되겠네요. 네. 그때쯤 되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상승론자들이 말하는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고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일정 부분 하락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근거나 이런 숫자를 보고 얘기하죠. 대신 우리들은 감으로 얘기하나요?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각자 향후 50일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혀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 강남 지역인 박정재 대표님. 그래. 저부터요? 네. 얼마 전에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는 분양이 있었어요.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증산 2구역, 그 다음에 수색 13구역에 일반 분양이 있었는데 이 일반 분양의 일반 평균 경쟁률이 130대 1, 32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가점도 최저 가점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69점의 가점이 나왔는데 이 69점의 점수는 45살이 가질 수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이에요. 이러한 청약 통장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청약 로또를 대기하기 위해서 전세를 눌러 앉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자연적으로 상승할 거고 아까 전에 69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45살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30대들, 그 다음에 40대 초반들, 20대들은 청약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와 더불어 매매에도 이분들은 뛰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와 매매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대 대표님 하신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저는 사실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더 하고 싶어지네요. 네, 하세요. 네. 30대들이 많이 사는 게 사실이에요. 강남도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대부분 부모한테 현금 증여 받아서 사더라고요. 증여세 어느 정도 일부분 내시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들이 청약을 노려볼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뭐 국토부 장관께서 30대들이 안타깝다, 뭐 청약을 나올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30대들이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불가능하죠.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저도 30대 때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했어요. 30대 때 집을 샀어요. 30대 때 집을 산 사람과 그때 안 사서 지금까지 전세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를 지금 30대들은 본 거예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50대의 선배들을 그 다음에 그 위에 60대 선배 저희 아버지 세대들을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때 30대에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지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터득을 했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안타깝다고 저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당연한 현상 같아요. 그 사람들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강남 지역 아닌 사람들이 강남에서 집 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렵고 강남으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거의 불가능의 단계라고 네. 하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쉬워지겠냐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10년 있으면은 비강남 사람들이 강남 들어가기가 쉬워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들이 열광하고 집을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말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요. 50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에 대한 가벼운 한마디 코멘트는? 그러니까 강남의 전형적인 패턴이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게 12월 달에 종부세 받아보고 5월 말까지 팔아주세요 했던 물건들이 나왔다가 6월 달부터 치고 오려고 작년도 똑같고요. 재작년도 같아요. 이게 12월 달에 종부세 받아보면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그리고선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해가서 금액이 나와서 떨어지곤 있는데 다음 해 5월 달까지 파는데 그때까지 못 팔면 에이 어차피 한번 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금액이 그때부터 올라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승이 이런 상승이 아니고요.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금액은 오르면서 계속 12월 달에 잠깐 그럼 12월 전까지, 12월 달에 내니까 네. 11월 정도까지가 보통 똑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오르는 예, 겁니다. 저는 11월, 12월까지 오를 거라고 그런 생각을 기준을 하고요. 봤을 때 지금부터 50일 이후인 10월 중순에는 10월 말에는 예.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을 것이다. 예, 높을 거고. 그럼 물론 강남 집은 1월 달에 사야 되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작년 요맘때요. 음마 아파트가 17억, 18억 할 때 제가 괜찮습니다. 사세요라고 막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사셨어요. 그다음에 19억일 때도 20억일 때도 그래프에도 없는 금액을 어떻게 사? 내가 꼭지점 잡으라고? 사람 되게 무서워하시고 안 사시라고요. 그러더니 21억 5천까지 찍었고요. 12월 달에. 그러더니 3월 달에 20억 3천에 사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사면서 1억 가까이 싸게 샀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17억일 때, 18억일 때, 19억일 때 산 게 훨씬 더 잘 샀던 거거든요. 그분 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투자 세계에서는. 근데도 그렇게 그분은 위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1억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돈이 많고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더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한 판단이 뒤늦게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사셨으니까 다행 아닌가요? 예? 지금은 22억 넘었으니까 어쨌든 그분도 오르긴 올랐어요. 저는 50일 이후에 서울시 집값,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 좀 다른 의견을 내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애널리스트는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애널리스트들은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꺾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한 번은 저는 제가 지금 부동산을 처음 접한 지 16년 동안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가격보다 10년 후의 가격을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7년 후에 같은 아파트 값을 봐도 지금보다는 우상향했을 것이다라는 거 100%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3년 후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100% 우상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뭐 이후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변곡점이 있어서 10년에 3년씩 떨어지는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가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파시는 분들은 비싸게 파시고 사실 분들은 싸게 사셔서 그게 말이 되나요? 자 부동산 마트나 백년산 나라 부동산에 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노력해봐야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의견들을 나눠봤지만 중에 한두 마디씩이라도 도움되실 내용이 있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또 준비해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용기가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년산 나라 대표 박정재였습니다. 네, 대치동 부동산마트 이휘정이었습니다. 압구정소나무 이주용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거야?